무엇이든 빌려드립니다. 외모, 대여점. 이시카와 히로치카 장편소설.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외모를 대여해보세요. 무엇이든 대여점 변신 가면에서는 원하시는 그 어떤 외모라도 하루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조건만 지켜주신다면요. 첫 번째, 범죄 행위에 이용하지 말 것. 두 번째, 혼이 뒤바뀐 상태에서는 서로 가까이 있을 것. 등장인물, 아즈마 안지, 대학교 1학년, 무엇이든 대여점 변신 가면의 점장. 잠버릇으로 헝클어진 부스스한 머리와 목이 늘어난 줄무늬 티셔츠가 트레이드 마크다. 할아버지인 소노지로부터 여우를 부려 외모를 맞바꿔주는 신비한 능력을 물려받았다. 구레하, 변신 여우, 무엇이든 대여점 변신 가면의 점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복장이며 빈틈없는 성격의 소유자다. 무엇으로든 돈값할 수 있는 만능 돈값술을 지녔다. 일찍이 안지의 할아버지인 소노지를 섬겨왔다. 사와카, 변신 여우, 무엇이든 대여점 변신 가면의 점원. 흰색이 잘 어울리는 쿨한 인상의 꼼꼼한 인물이다. 구레아와 마찬가지로 무엇으로든 돈값할 수 있는 요력의 소유자다. 안지는 물론이고 구레아, 마토이, 호노카를 지키려는 책임감이 강하다. 호노카, 쌍둥이 여우 중 동생이자 무엇이든 대여점 변신 가면의 아르바이트생. 길을 걸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무심코 뒤돌아볼 만큼 엄청난 미소녀다. 아직 인간 세상에 익숙하지 않다. 마토이, 쌍둥이 여우 중 오빠이자 무엇이든 대여점 변신 가면의 아르바이트생. 길을 지나가면 SNS에 목격 정보가 퍼질 만큼 잘생겼다. 인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따금 인간다운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여계약 1. 시바타 사스키, 여자, 17세. 누가 봐도 호노카는 여고생이다. 게다가 꽤 귀엽다. 턱끝까지 내려오는 짧은 단발에 세일러복 차림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여자애도 없을 거라며 스스로 뻐기고 싶어질 만큼 사랑스럽다. 늘 이 모습으로 지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길어봤자 겨우 일주일이 한계다. 그래서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다. 교복은 입고 있지만. 오노카, 일단 청소부터 끝내지 그래? 손님용 전신 거울을 잠깐 들여다봤을 뿐인데 농땡이를 부린다고 오해한 모양이다. 호노카는 토방의 먼지를 빗자루로 쓸고 있던 마토이를 흘겨봤다. 시킨 것은 벌써 다 했는걸? 창문은 닦았고? 거기까진 미처 손대지 못했다. 입술을 비쭉 내밀며 호노카는 입을 다물고 만다. 마토이는 호노카의 쌍둥이 오빠다. 성별만 다르고 겉모습은 쏙 빼닮았다. 오늘도 저쪽의 예약 손님은 제로인가?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고 있던 점장 안지가 카운터 안에서 얼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안지는 호노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여점의 점장이다. 쌍둥이의 보호자이기도 하다. 풋, 호노카는 살며시 미소를 터뜨리며 생각했다. 어쩌다 고작 이런 녀석이. 안지는 살림집이자
가게이기도 한 이 낡은 주택에서 자전거로 30분쯤 떨어진 어느 국립대학교에 다닌다. 갓 입학한 새내기다. 오늘은 오전 강의뿐이어서 출근했지만 평소에는 사와카와 구레하 두 사람만 가게에 나와 있다. 호노카와 마토이가 일하는 날도 일주일에 3번 정도다. 호노카는 새침하게 고개를 돌린 채 안지에게 말했다. 점장식이나 됐으면 좀 더 손님이 찾아오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째선지 안지에게는 뾰족하게 굴금한다. 호노카, 안지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벼랑간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호노카는 움찔했다. 장을 보러 갔던 구레아가 돌아온 모양이었다. 호노카가 푹 빠져있는 사와카도 뒤따라 들어왔다. 내 말은 오늘도 저쪽에 예약이 없다니까 하는 소리지. 선물용으로 보이는 편의점 고깃찜빵을 마토이에게 건네면서 구레아는 호노카를 나무랐다. 착각하지마, 호노카. 네 보호자는 우리가 아니라 안지라고. 누가 뭘 하나? 안지가 우리의 주인이며 자신들을 위해 이 가게를 열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전당 같은 것도 틈틈이 돌리는 덕에 그럭저럭 본업인 대여점은 잘 돌아가는 모양새다.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걸 모르는 판은 아니나 자꾸만 시비조가 된다. 안지가 너무도 물러터져 보이는 탓이다. 안경을 고쳐 쓰는 안지를 곁눈질로 힐끗 본다. 늘 그렇듯 구질구질한 모습이다. 잠버릇으로 엉망이 된 부스스한 머리에 목이 다 늘어진 하얀 티셔츠와 후줄근한 베이지색 바지, 닳고 다른 스니커즈 차림이 어리숙하게 보여서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그에 비하면 사와카 오빠와 구레아 오빠는 얼마나 멋있는지. 둘 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도 기품에 위엄마저 갖췄다. 그뿐인가 잘 나가는 배우나 아이돌 나부랭이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외모가 빼어나다. 게다가 사와카와 구레아는 각각 흰색과 검은색 차림만 고집할 만큼 패션 감각이 남달라서 자연스레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한다. 이렇게나 멋진 오빠들 틈에서 자랐으니 안지의 시원찮은 외모만 보면 호노카는 콧방귀가 절로 나오고 만다. 예약이 들어온 것 같은데?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던 안지가 나직히 중얼거렸다. 뭐? 정말? 잽싸게 돌아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호노카는 안지를 밀쳐내다시피 하며 화면을 살폈다. 희망 대여품을 고르는 항목이 화면에 떠 있었다. 진짜네? 외모에 체크가 되어 있어. 가게 홈페이지 화면에 대여 목록에서 외모를 체크하면 협력점 사이트로 접속하게끔 되어 있다. 그 사이트의 첫 화면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외모를 대여해보세요 라는 문구가 떠있고 바로 아래에 자세한 설명 없이 예약 안내만 나와있다. 호노카도 모르는 판은 아니다. 외모 대여라니 수상쩍어 보이는 게 당연하다. 안지는 별 상관없다는 식이지만 시바타 사스키 17살 도쿄 손님이네. 어느 틈에 사와카도 호노카의 어깨 너머에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바짝 다가선 거리에 가슴이 콩닥거리던 그 순간 호노카는 크앙 하고 소리치며 입고 있던 교복 안쪽으로 미끄러지듯 스르륵 빠져나갔다.
사뿐히 바닥에 착지한 호노카는 더 이상 좀 전에 귀여운 여고생이 아니었다. 본모습인 어린 여우로 돌아온 것이다.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던 호노카는 꼬리에 고개를 폭 파묻어버렸다. 여전히 위태위태하네, 호노카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사와카가 말했다. 맞장구를 치며 구레아와 마토에도 고개를 끄덕인다. 안지는 혼자 진지한 얼굴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굽히는가 싶더니 호노카의 코앞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다. 시바타 씨의 외모대여건 호노카가 맡아볼래? 시바타 사스키는 별 기대 없이 예약 항목에 체크를 했다. 도내 빈티지 숍에서는 제멋대로 긴장해버리지만 어느 정도 지방에 자리한 가게라면 왠지 편안히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단 생각에서였다. 무엇이든 대여점 변신 가면? 기타 칸토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에 인터넷 사이트를 구경하다가 지역 상점 속의 코너에서 발견한 곳이었다. 가게 이름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사의 대여 상품으로 당신의 일상에 가면을 씌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뜻이 담긴 모양이다. 주로 자전거나 레저용품, 관원상제 및 이벤트용 복장 따위를 대여해주는 듯 하지만 웬일인지 그 중에 외모라는 품목이 섞여 있었다. 저런 걸 가볍게 빌릴 수 있다면 고생할 일도 없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무심결에 신청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그리하여 급행열차의 버스를 갈아타고 온 사스키는 지금 그 가게 앞에 서 있다. 잘 관리된 느낌의 오래된 주택이다. 이런 분위기의 장소에만 오면 사스키는 무턱대고 가슴이 설렌다. 친한 친구들에게는 그런 속내를 한사코 숨겨왔다. 별종으로 찍히기라도 하면 관계가 거북해질 테니까. 우리 안에서 사스케의 역할은 적당히 착한 애다. 딱히 여기에 불만은 없다. 그저 휴일에 몰래 즐기는 빈티지숍 나들이를 좀 더 거리낌 없이 만끽할 수 있길 바랄 뿐이다. 수상쩍어 보이는 외모 대여에 무심코 솔깃한 것도 분명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실례합니다. 시바타란 이름으로 예약했는데요.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접시처럼 보이는 카운터 안쪽을 향해 말을 건넸다. 네, 지금 갑니다. 곧이어 느긋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운터 안쪽에 들이운 주름을 젖히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사스키와 마주보고 섰다. 점장인 아즈마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오셨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아니요. 책을 읽으며 왔더니 금방이었어요. 아차, 정신이 번쩍 든다. 이런 경우엔 스마트폰을 보며 왔더니 금방이던데요 라고 말해야 했는데 그만 솔직하게 말해버렸다. 저도 책 읽는 쪽을 훨씬 좋아해요. 안지는 왠지 씻는 듯이 말하며 사스키에게 앉기를 권했다. 이번에 외모 대여 예약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실은 시바타 씨가 첫 예약 손님이에요. 어머, 그래요? 올 봄에 가게를 열었거든요. 게다가 말이죠. 안지는 약간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협력점 사이트까지는 방문하시더라도 실제로 예약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사스키도 이 사이트는 장사할 마음이 없나 보네 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 원하시는 외모로 미소녀를 골라주셨죠? 맥없이 들리던 안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이 귓가에 닿아서 움찔하고 말았다. 아, 그게... 네, 맞아요. 미소녀의 외모를 잠시 빌려볼까 싶어서요. 말하고 보니 새삼 부끄러웠다. 예약 페이지를 훑어보니 대여 가능한 외모의 예시로 미소녀가 있었다. 문득 그럴 수만 있다면 빌리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써놓은 건 맞지만 물론 그런 걸 대여할 수 있을 리는 없으니 기껏해야 미소녀 스타일의 화장이나 의상 따위를 빌려줄 게 뻔하다. 참 우습지만 외모 대여라는 콘셉트 자체가 사람의 이목을 끌기 좋은 방편일 뿐이다. 그런 장난에 진지하게 반응한 자신이 견딜 수 없이 창피하게 느껴졌다. 저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으려면요.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기껏해야 1분 정도면 대여 가능하세요. 외모를요? 바로요? 네, 미소녀 타입의 외모를요. 안지는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카운터 구석을 향해 소리쳤다. 호노카! 누굴 부르는 걸까? 그때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굉장한 미소녀가 주렴을 걷고 나왔다. 호노카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엄청난 미소녀가 독특하게 끊는 말투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사스키를 향해 인사했다. 자그마한 턱 주변에서 머리카락 끝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까지도 무척 사랑스러웠다. 느닷없이 안지가 영문 모를 말을 내뱉었다. 이 직원의 외모라니 설마 저 미소녀를 말하는 거야? 아무리 천재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한들 밋밋하게 짝이 없는데 얼굴을 이토록 눈부신 미소녀로 변신시켜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말도 안 돼요. 엉겁결에 사스키가 소리쳤다. 이 외모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예쁜 얼굴이 될 수 있을 턱이... 안지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간단해요. 혼을 맞바꾸기만 하면 되니까요. 대체 뭐가 간단하다는 말이지? 사스키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서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리하여 사스키는 미소녀가 되었다. 자초지종은 생략했지만 어쨌든 변신한 것이다. 2달치 용돈에서 그럭저럭 잔돈이 남을 만큼의 금액으로 빼어난 미소녀가 된 사스키는 지금 역앞 중앙로를 걷고 있다. 지방치고는 꽤 멋진 거리다. 바로 옆에는 눈에 익은 수수한 얼굴이 착 달라붙어 쭈뼛쭈뼛 따르고 있다. 자세한 내막은 사스키도 잘 모른다. 자, 눈을 감고 호노카와 등을 맞댄 채 서주세요. 그럼 바꿔놓을게요. 네, 끝났습니다. 눈을 뜨세요. 이로써 사스키는 호노카의 외모로 변신했다. 가엾게도 호노카는 사스키가 되어버렸다. 서로 외모가 뒤바뀐 것이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함께 있다. 호노카가 동행하는 것이 대여 계약의 조건이었다. 외모를 대여하는 동안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옆에 있어야만 한다고 했다. 단독으로 행동하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모양이다. 조건을 받아들인 사스키는 무사히 외모 대여점 변신 가면의 손님 1호가 되었다. 그나저나 아까부터 시선이 뜨거워서 견디기 힘들다. 스쳐 지나가는 여자들 모두가 자신을 쳐다본다. 우와, 저 귀여운 애는 대체 누구야? 라며 노골적으로 떠들어대는 여자들마저 있다. 이 미소녀 굉장한걸? 엄청나게 쏟아지는 주변 반응에 얼떨떨하면서도 기쁜 마음은 들지 않는다. 그저 어리둥절한 채로 사스키는 사와카 씨가 알려준 빈티지 숍이 늘어선 뒷골목으로 들어갔다. 외모 대여점의 점원인 사와카 씨는 3초 이상 쳐다보면 그대로 눈이 풀려버릴 것 같단 생각이 들 만큼 잘생겼다. 수수한 얼굴의 사스키에게도 거만하게 굴지 않고 굉장히 신사적으로 대해준 멋진 남자였다. 남자들은 사스키처럼 평범하게 생긴 여고생들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을 섞을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러다 보니 기껏 사와카 씨가 친절한 태도로 대해주었는데도 계속 쭈뼛거리고 말았다. 도내에 있는 빈티지 숍에서도 여러 번 그런 취급을 받아본 터라 최근에는 조용히 가게 안을 둘러보고 되도록 점원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아, 여기인가 봐요. 입간판을 발견한 호노카가 넌지시 일러주었다. 평소 사스키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외모가 뒤바뀌면 목소리도 그대로 따라가나 보다. 어서오세요. 가게에 들어서니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맞아주었다. 역시나 빈티지 숍에서 일할 법한 세련된 차림의 점원이다. 이토록 멋진 가게에 발을 들여놓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얼굴인 게 미안해지려던 찰나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맞다, 난 지금 미소녀잖아. 그러니 이번엔 수준 낮은 손님이 왔다며 점원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일은 없을 것이다. 확실히 평소와는 다른 눈빛으로 사스키를 바라본다. 이렇게 예쁜 애가 여긴 웬일이지? 하며 놀라는 눈치다. 그런 반응이 어색하기만 한 사스키는 황급히 그물 선반에 걸린 원피스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호노카도 신기하다는 듯 물건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삼 사스키는 본래 자기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귀여운 구석이라곤 전혀 없다. 주제도 모르고 굉장히 멋진 빈티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참으로 딱해 보인다. 힐끔힐끔 이쪽을 쳐다보는 점원의 시선이 느껴졌다. 보나마나 호노카의 모습을 한 자신 쪽이겠지. 말을 걸어올 때를 대비하여 사스키는 가만히 헛기침했다. 아, 손님. 혹시 그 옷... 그럼 그렇지 하며 고개를 들었더니 점원이 호노카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아, 그 70년대에 생산된 거니싹 제품 맞죠? 점원이 가리킨 옷은 호노카가 입고 있는 사스키 원피스였다. 70년대요? 그렇게 오랜 세월 소중히 간직해온 원피스였다니. 호노카는 지극히도 평범한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게 천진난만하고 명랑한 미소를 지었다. 그만둬, 호노카. 그런 얼굴로 그렇게 귀여운 듯 웃는 건
주제넘은 짓이라고. 사스키가 속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어째선지 살짝 수줍어하는 표정으로 세련된 점원이 말했다. 아, 손님, 오순이 인상이 달라 보이시네요. 그 원피스랑 진짜 잘 어울리세요. 말도 안 돼. 사스키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기의 외모로 칭찬을 듣고 있는 호노카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리둥절할 뿐이다. 점원은 계속해서 호노카에게만 말을 걸었다. 세일러복 차림의 사스키에게는 이 말뿐이었다. 자유롭게 입어보셔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상황을 전해들었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사스키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 간절히 꿈꿔온 장면을 경험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호노카의 혼이 들어간 자신에게는 이토록 간단한 일이었다니. 지금 사스키가 바라보고 있는 저 미소는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에 체념해 본 적이 없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다. 사스키는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쳐다봤다. 카운터에 축 늘어져 엎드려 있던 호노카의 얼굴 바로 옆에 머그잔이 놓여 있었다. 아, 고생했어. 안지의 목소리에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든다. 호노카는 안지가 꿀을 살짝 넣어 만들어주는 뜨거운 우유를 가장 좋아한다. 처음 변신해본 소감이 어때? 잘 모르겠어. 심술을 부리려는 건 아니다. 정말로 잘 몰라서다. 제대로 해낸 게 맞는지. 어쨌든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한 채 거리를 활보한 일 자체가 몇 년 만이었으니까. 손님은 만족하신 눈치던데? 진짜? 카운터 안쪽에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던 안지는 호노카가 볼 수 있게 모니터 방향을 바꿔주었다. 외모대여 손님 1호인 사스키에게서 온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오늘 외모를 대여했던 사람입니다. 미소녀 체험은 꽤 즐거웠지만 사실 저와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외모라는 게 사실은 얼굴 생김새만을 뜻하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어서 기뻤어요. 흔히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중요한 건 얼굴만이 아니라고. 그 말에 수긍이 가지 않았는데 제 모습으론 호노카 양의 웃는 얼굴이 예뻐 보였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평범해져도 미소녀인 건 변함이 없었어요. 저도 그런 표정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겉모습만 보고 노골적으로 태도를 달리하는 사람은 딱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여기며 무시하기로 했어요. 언젠가 호노카 양처럼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갔던 가게에 다시 가볼 생각이에요. 오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마운 쪽은 오히려 난데. 호노카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변신여우로 살아온 지 몇십 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여우인 탓에 호노카의 유력은 불안정하다. 유력이 떨어진다는 건 변신 여우에게 죽음을 뜻한다. 당장이라도 사그라질 듯한 촛불 같은 호노카의 유력을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횃불로 키우려면
오로지 둔갑을 거듭하며 요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얼마든지 인간들을 속이는 일이 가능했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인간들이 사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면서 오며 가며 가볍게 인간으로 둔갑하곤 했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어쨌든 안지가 생각한 방법 덕분에 우리도 안정적으로 둔갑할 수 있게 됐군. 밖에서 토방으로 들여온 대여용 자전거를 손질하고 있던 구레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다음에는 10대 남자의 외모를 대여하는 손님이 왔으면 좋겠는데. 세탁소에서 찾아온 파티용 드레스를 유리 진열장 안에 정리하면서 사와카가 대꾸했다. 마토의 요력도 부쩍 약해졌으니까. 안지의 무릎 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마토에는 흥분한 듯 코를 킁킁거렸다. 호노카가 외모 대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어린 여우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모양이었다. 아무래도 요력이 약해졌을 때는 여우의 모습으로 있는 쪽이 편하다.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는 일은 의외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너무 흥분해서도 안 되고 또 무기력해져도 안 된다. 그렇다고 둔갑을 멈추면 변신 여우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안지는 여우들이 사람으로 둔갑해 인간 세상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외모 대여점 변신 가면을 열었다. 생전에 만난 적도 없던 할아버지에게서 넘겨받은 변신 여우들을 위해. 있잖아, 안지. 호노카 왜? 만난 적도 없는 할아버지 부탁 같은 건 왜 들어준 거야? 사와카랑 구레아가 제멋대로 데리러 온 거지. 할아버지가 안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말이야. 아휴, 황당하지 않았어? 그런 생각한 적 없는데.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안지는 대답했다. 만나보고 싶기도 했고. 어째서? 우리 집에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거든. 굉장히 근사한 분이었지. 알고 있다. 손오지는 멋있었다. 새하얀 백발도, 고목 같은 팔도, 중저음의 목소리도, 오랜 숲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던 모습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손오지의 아내는 젊어서 세상을 떠났다. 아내의 친척에게 맡긴 아이는 도쿄에서 자랐는데 바로 안지의 엄마였다. 할아버지 옆에 살고 싶은 마음에 대학도 일부러 이 근처로 택한 거야. 대학에 입학하면서 혼자 살기 시작한 아파트로 사와카와 구레아가 안지를 데리러 왔을 때 손오지는 이미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머리맡에 앉은 손자 안지에게 손오지가 의식을 치르던 때의 광경은 호노카도 잘 기억하고 있다. 손오지의 입속에서 튀어나온 여우를 입으로 뻐끔 받아들여 봉인한 순간부터 안지는 변신 여우들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제 아무리 할아버지라고는 하나 전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 선뜻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 호노카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안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시바타 씨가 매일 했었듯 얼굴만이 외모의 전부가 아니라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우를 흔쾌히 받아준 안지는 의외로 멋진 사람인지도 모른다. 우릴 위해 노력해주는 면도 있으니까 이제 새침하게 구는 짓은 그만두자.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안지가 불쑥 말을 걸었다.
호노카, 무슨 말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습관처럼 톡 쏘아 붙이고 난 뒤였다. 무엇이든 빌려드립니다. 외모, 대여점. 이시카와 히로치카 장편소설.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외모를 대여해보세요. 무엇이든 대여점 변신 가면에서는 원하시는 그 어떤 외모라도 하루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조건만 지켜주신다면요. 첫 번째, 범죄 행위에 이용하지 말 것. 두 번째, 혼이 뒤바뀐 상태에서는 서로 가까이 있을 것. 등장인물, 아즈마 안지, 대학교 1학년, 무엇이든 대여점 변신 가면의 점장, 잠버릇으로 헝클어진 부스스한 머리와 목이 늘어난 줄무늬 티셔츠가 트레이드 마크다. 할아버지인 소노지로부터 여우를 부려 외모를 맞바꿔주는 신비한 능력을 물려받았다. 구레하, 변신 여우, 무엇이든 대여점 변신 가면의 점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복장이며 빈틈없는 성격의 소유자다. 무엇으로든 돈값할 수 있는 만능 돈값술을 지녔다. 일찍이 안지의 할아버지인 소노지를 섬겨왔다. 사와카, 변신 여우, 무엇이든 대여점 변신 가면의 점원, 흰색이 잘 어울리는 쿨한 인상의 꼼꼼한 인물이다. 구레아와 마찬가지로 무엇으로든 돈값할 수 있는 요력의 소유자다. 안지는 물론이고 구레아, 마토이, 호노카를 지키려는 책임감이 강하다. 호노카, 쌍둥이 여우 중 동생이자 무엇이든 대여점 변신 가면의 아르바이트생. 길을 걸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무심코 뒤돌아볼 만큼 엄청난 미소녀다. 아직 인간 세상에 익숙하지 않다. 마토이, 쌍둥이 여우 중 오빠이자 무엇이든 대여점 변신 가면의 아르바이트생. 길을 지나가면 SNS에 목격 정보가 퍼질 만큼 잘생겼다. 인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따금 인간다운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여계약 1. 시바타 사스키, 여자, 17세. 누가 봐도 호노카는 여고생이다. 게다가 꽤 귀엽다. 턱끝까지 내려오는 짧은 단발에 세일러복 차림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여자애도 없을 거라며 스스로 뻐기고 싶어질 만큼 사랑스럽다. 늘 이 모습으로 지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길어봤자 겨우 일주일이 한계다. 그래서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다. 교복은 입고 있지만. 호노카, 일단 청소부터 끝내지 그래? 손님용 전신 거울을 잠깐 들여다봤을 뿐인데 농땡이를 부린다고 오해한 모양이다. 호노카는 토방의 먼지를 빗자루로 쓸고 있던 마토이를 흘겨봤다. 시킨 것은 벌써 다 했는걸? 창문은 닦았고? 거기까진 미처 손대지 못했다. 입술을 비쭉 내밀며 호노카는 입을 다물고 만다. 마토이는 호노카의 쌍둥이 오빠다. 성별만 다르고 겉모습은 쏙 빼닮았다. 오늘도 저쪽의 예약 손님은 제로인가?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고 있던 점장 안지가 카운터 안에서 얼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안지는 호노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여점의 점장이다.
쌍둥이의 보호자이기도 하다. 풋, 호노카는 살며시 미소를 터뜨리며 생각했다. 어쩌다 고작 이런 녀석이. 안지는 살림집이자 가게이기도 한 이 낡은 주택에서 자전거로 30분쯤 떨어진 어느 국립대학교에 다닌다. 갓 입학한 새내기다. 오늘은 오전 강의뿐이어서 출근했지만 평소에는 사와카와 구레하 두 사람만 가게에 나와 있다. 호노카 마토이가 일하는 날도 일주일에 3번 정도다. 호노카는 새침하게 고개를 돌린 채 안지에게 말했다. 점장식이나 됐으면 좀 더 손님이 찾아오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째선지 안지에게는 뾰족하게 굴금한다. 호노카, 안지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벼랑간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호노카는 움찔했다. 장을 보러 갔던 구레아가 돌아온 모양이었다. 호노카가 푹 빠져있는 사와카도 뒤따라 들어왔다. 내 말은 오늘도 저쪽이 예약이 없다니까 하는 소리지. 선물용으로 보이는 편의점 고깃찜빵을 마토이에게 건네면서 구레아는 호노카를 나무랐다. 착각하지마, 호노카. 네 보호자는 우리가 아니라 안지라고. 누가 뭘 하나? 안지가 우리의 주인이며 자신들을 위해 이 가게를 열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전당 같은 것도 틈틈이 돌리는 덕에 그럭저럭 본업인 대여점은 잘 돌아가는 모양새다.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걸 모르는 판은 아니나 자꾸만 시비조가 된다. 안지가 너무도 물러터져 보이는 탓이다. 안경을 고쳐 쓰는 안지를 곁눈질로 힐끗 본다. 늘 그렇듯 구질구질한 모습이다. 잠버릇으로 엉망이 된 부스스한 머리에 목이 다 늘어진 하얀 티셔츠와 후줄근한 베이지색 바지. 닳고 다른 스니커즈 차림이 어리숙하게 보여서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그에 비하면 사와카 오빠와 구레아 오빠는 얼마나 멋있는지. 둘 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도 기품에 위엄마저 갖췄다. 그뿐인가 잘 나가는 배우나 아이돌 나부랭이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외모가 빼어나다. 게다가 사와카와 구레아는 각각 흰색과 검은색 차림만 고집할 만큼 패션 감각이 남달라서 자연스레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한다. 이렇게나 멋진 오빠들 틈에서 자랐으니 안지의 시원찮은 외모만 보면 호노카는 콧방귀가 절로 나오고 만다. 예약이 들어온 것 같은데?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던 안지가 나직히 중얼거렸다. 뭐? 정말? 잽싸게 돌아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호노카는 안지를 밀쳐내다시피 하며 화면을 살폈다. 희망 대여품을 고르는 항목이 화면에 떠 있었다. 진짜네? 외모에 체크가 되어 있어. 가게 홈페이지 화면에 대여 목록에서 외모를 체크하면 협력점 사이트로 접속하게끔 되어 있다. 그 사이트의 첫 화면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외모를 대여해보세요 라는 문구가 떠있고 바로 아래에 자세한 설명 없이 예약 안내만 나와있다. 호노카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외모 대여라니 수상쩍어 보이는 게 당연하다. 안지는 별 상관없다는 식이지만 시바타 사스키, 17살, 도쿄 손님이네. 어느 틈에 사와카도 호노카의 어깨 너머에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바짝 다가선 거리에 가슴이 콩닥거리던 그 순간 호노카는 크앙 하고 소리치며 입고 있던 교복 안쪽으로 미끄러지듯 스르륵 빠져나갔다. 사뿐히 바닥에 착지한 호노카는 더 이상 좀 전의 귀여운 여고생이 아니었다. 본모습인 어린 여우로 돌아온 것이다.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던 호노카는 꼬리에 고개를 폭 파묻어버렸다. 여전히 위태위태하네, 호노카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사와카가 말했다. 맞장구를 치며 구레아와 마토이도 고개를 끄덕인다. 안지는 혼자 진지한 얼굴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굽히는가 싶더니 호노카의 코앞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다. 시바타 씨의 외모대여건 호노카가 맡아볼래? 시바타 사스키는 별 기대 없이 예약 항목에 체크를 했다. 도내 빈티지 숍에서는 제멋대로 긴장해버리지만 어느 정도 지방에 자리한 가게라면 왠지 편안히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단 생각에서였다. 무엇이든 대여점 변신 가면? 기타 칸토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에 인터넷 사이트를 구경하다가 지역 상점 속의 코너에서 발견한 곳이었다. 가게 이름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사의 대여 상품으로 당신의 일상에 가면을 씌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뜻이 담긴 모양이다. 주로 자전거나 레저용품, 관혼상제 및 이벤트용 복장 따위를 대여해주는 듯 하지만 웬일인지 그 중에 외모라는 품목이 섞여 있었다. 저런 걸 가볍게 빌릴 수 있다면 고생할 일도 없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무심결에 신청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그리하여 급행열차의 버스를 갈아타고 온 사스키는 지금 그 가게 앞에 서 있다. 잘 관리된 느낌의 오래된 주택이다. 이런 분위기의 장소에만 오면 사스키는 무턱대고 가슴이 설렌다. 친한 친구들에게는 그런 속내를 한사코 숨겨왔다. 별종으로 찍히기라도 하면 관계가 거북해질 테니까. 우리 안에서 사스케의 역할은 적당히 착한 애다. 딱히 여기에 불만은 없다. 그저 휴일에 몰래 즐기는 빈티지숍 나들이를 좀 더 거리낌 없이 만끽할 수 있길 바랄 뿐이다. 수상쩍어 보이는 외모 대여에 무심코 솔깃한 것도 분명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실례합니다. 시바타란 이름으로 예약했는데요.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접시처럼 보이는 카운터 안쪽을 향해 말을 건넸다. 네, 지금 갑니다. 곧이어 느긋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운터 안쪽에 들이운 주름을 젖히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사스키와 마주보고 섰다. 점장인 아즈마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오셨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아니요. 책을 읽으며 왔더니 금방이었어요. 아차, 정신이 번쩍 든다. 이런 경우엔 스마트폰을 보며 왔더니 금방이던데요 라고 말해야 했는데 그만 솔직하게 말해버렸다. 저도 책 읽는 쪽을 훨씬 좋아해요. 안지는 왠지 신난 듯이 말하며 사스키에게 앉기를 권했다. 이번에 외모 대여 예약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실은 시바타 씨가 첫 예약 손님이에요.
아, 어머, 그래요? 올봄에 가게를 열었거든요. 게다가 말이죠. 안지는 약간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협력점 사이트까지는 방문하시더라도 실제로 예약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사스키도 이 사이트는 장사할 마음이 없나 보네 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 원하시는 외모로 미소녀를 골라주셨죠? 맥없이 들리던 안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이 귓가에 닿아서 움찔하고 말았다. 아, 그게... 네, 맞아요. 미소녀의 외모를 잠시 빌려볼까 싶어서요. 말하고 보니 새삼 부끄러웠다. 예약 페이지를 훑어보니 대여 가능한 외모의 예시로 미소녀가 있었다. 문득 그럴 수만 있다면 빌리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써놓은 건 맞지만 물론 그런 걸 대여할 수 있을 리는 없으니 기껏해야 미소녀 스타일의 화장이나 의상 따위를 빌려줄 게 뻔하다. 참 우습지만 외모 대여라는 콘셉트 자체가 사람의 이목을 끌기 좋은 방편일 뿐이다. 그런 장난에 진지하게 반응한 자신이 견딜 수 없이 창피하게 느껴졌다. 저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으려면요.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기껏해야 1분 정도면 대여 가능하세요. 아, 외모를요? 바로요? 네, 미소녀 타입의 외모를요. 안지는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카운터 구석을 향해 소리쳤다. 호노카! 누굴 부르는 걸까? 그때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굉장한 미소녀가 주렴을 걷고 나왔다. 호노카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엄청난 미소녀가 독특하게 끊는 말투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사스키를 향해 인사했다. 자그마한 턱 주변에서 머리카락 끝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까지도 무척 사랑스러웠다. 느닷없이 안지가 영문 모를 말을 내뱉었다. 이 직원의 외모라니 설마 저 미소녀를 말하는 거야? 아무리 천재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한들 밋밋하게 짝이 없는데 얼굴을 이토록 눈부신 미소녀로 변신시켜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아, 말도 안 돼요. 엉겁결에 사스키가 소리쳤다. 아, 이 외모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예쁜 얼굴이 될 수 있을 턱이... 안지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간단해요. 혼을 맞바꾸기만 하면 되니까요. 대체 뭐가 간단하다는 말이지? 사스키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서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리하여 사스키는 미소녀가 되었다. 자초지종은 생략했지만 어쨌든 변신한 것이다. 2달치 용돈에서 그럭저럭 잔돈이 남을 만큼의 금액으로 빼어난 미소녀가 된 사스키는 지금 역앞 중앙로를 걷고 있다. 지방치고는 꽤 멋진 거리다. 바로 옆에는 눈에 익은 수수한 얼굴이 착 달라붙어 쭈뼛쭈뼛 따르고 있다. 자세한 내막은 사스키도 잘 모른다. 자, 눈을 감고 호노카와 등을 맞댄 채 서주세요. 그럼 바꿔놓을게요. 네, 끝났습니다.
눈을 뜨세요. 이로써 사스키는 호노카의 외모로 변신했다. 가엾게도 호노카는 사스키가 되어버렸다. 서로 외모가 뒤바뀐 것이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함께 있다. 호노카가 동행하는 것이 대여계약의 조건이었다. 외모를 대여하는 동안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옆에 있어야만 한다고 했다. 단독으로 행동하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모양이다. 조건을 받아들인 사스키는 무사히 외모 대여점 변신 가면의 손님 1호가 되었다. 그나저나 아까부터 시선이 뜨거워서 견디기 힘들다. 스쳐 지나가는 여자들 모두가 자신을 쳐다본다. 우와, 저 귀여운 애는 대체 누구야? 라며 노골적으로 떠들어대는 여자들마저 있다. 이 미소녀 굉장한걸? 엄청나게 쏟아지는 주변 반응에 얼떨떨하면서도 기쁜 마음은 들지 않는다. 그저 어리둥절한 채로 사스키는 사와카 씨가 알려준 빈티지 숍이 늘어선 뒷골목으로 들어갔다. 외모 대여점의 점원인 사와카 씨는 3초 이상 쳐다보면 그대로 눈이 풀려버릴 것 같단 생각이 들 만큼 잘생겼다. 수수한 얼굴의 사스키에게도 거만하게 굴지 않고 굉장히 신사적으로 대해준 멋진 남자였다. 남자들은 사스키처럼 평범하게 생긴 여고생들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을 섞을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러다 보니 기껏 사와카 씨가 친절한 태도로 대해주었는데도 계속 쭈뼛거리고 말았다. 도내에 있는 빈티지 숍에서도 여러 번 그런 취급을 받아본 터라 최근에는 조용히 가게 안을 둘러보고 되도록 점원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아, 여기인가 봐요. 입간판을 발견한 호노카가 넌지시 일러주었다. 평소 사스키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외모가 뒤바뀌면 목소리도 그대로 따라가나 보다. 어서 오세요. 가게에 들어서니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맞아주었다. 역시나 빈티지 숍에서 일할 법한 세련된 차림의 점원이다. 이토록 멋진 가게에 발을 들여놓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얼굴인 게 미안해지려던 찰나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맞다, 난 지금 미소녀잖아. 그러니 이번엔 수준 낮은 손님이 왔다며 점원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일은 없을 것이다. 확실히 평소와는 다른 눈빛으로 사스키를 바라본다. 이렇게 예쁜 애가 여긴 웬일이지? 하며 놀라는 눈치다. 그런 반응이 어색하기만 한 사스키는 황급히 그물 선반에 걸린 원피스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호노카도 신기하다는 듯 물건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삼 사스키는 본래 자기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귀여운 구석이라곤 전혀 없다. 주제도 모르고 굉장히 멋진 빈티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참으로 딱해 보인다. 힐끔힐끔 이쪽을 쳐다보는 점원의 시선이 느껴졌다. 보나마나 호노카의 모습을 한 자신 쪽이겠지. 말을 걸어올 때를 대비하여 사스키는 가만히 헛기침했다. 아, 손님. 혹시 그 옷... 그럼 그렇지 하며 고개를 들었더니 점원이 호노카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아, 그 70년대에 생산된 건이싹 제품 맞죠? 점원이 가리킨 옷은 호노카가 입고 있는 사스키 원피스였다. 70년대요? 그렇게 오랜 세월 소중히 간직해온 원피스였다니.
호노카는 지극히도 평범한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게 천진난만하고 명랑한 미소를 지었다. 그만둬, 호노카. 그런 얼굴로 그렇게 귀여운 듯 웃는 건 주제넘은 짓이라고. 사스키가 속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어째선지 살짝 수줍어하는 표정으로 세련된 점원이 말했다. 손님, 오순이 인상이 달라 보이시네요. 그 원피스랑 진짜 잘 어울리세요. 말도 안 돼. 사스키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기의 외모로 칭찬을 듣고 있는 호노카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리둥절할 뿐이다. 점원은 계속해서 호노카에게만 말을 걸었다. 세일러복 차림의 사스키에게는 이 말뿐이었다. 자유롭게 입어보셔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상황을 전해들었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사스키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 간절히 꿈꿔온 장면을 경험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호노카의 혼이 들어간 자신에게는 이토록 간단한 일이었다니. 지금 사스키가 바라보고 있는 저 미소는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에 체념해 본 적이 없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다. 사스키는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쳐다봤다. 카운터에 축 늘어져 엎드려 있던 호노카의 얼굴 바로 옆에 머그잔이 놓여 있었다. 고생했어. 안지의 목소리에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든다. 호노카는 안지가 꿀을 살짝 넣어 만들어주는 뜨거운 우유를 가장 좋아한다. 처음 변신해본 소감이 어때? 잘 모르겠어. 심술을 부리려는 건 아니다. 정말로 잘 몰라서다. 제대로 해낸 게 맞는지. 어쨌든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한 채 거리를 활보한 일 자체가 몇 년 만이었으니까. 손님은 만족하신 눈치던데? 진짜? 카운터 안쪽에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던 안지는 호노카가 볼 수 있게 모니터 방향을 바꿔주었다. 외모대여 손님 1호인 사스키에게서 온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오늘 외모를 대여했던 사람입니다. 미소녀 취함은 꽤 즐거웠지만 사실 저와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외모라는 게 사실은 얼굴 생김새만을 뜻하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어서 기뻤어요. 흔히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중요한 건 얼굴만이 아니라고. 그 말에 수긍이 가지 않았는데 제 모습으론 호노카 양의 웃는 얼굴이 예뻐 보였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평범해져도 미소녀인 건 변함이 없었어요. 저도 그런 표정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겉모습만 보고 노골적으로 태도를 달리하는 사람은 딱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여기며 무시하기로 했어요. 언젠가 호노카 양처럼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갔던 가게에 다시 가볼 생각이에요. 오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마운 쪽은 오히려 난데. 호노카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변신여우로 살아온 지 몇십 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여우인 탓에 호노카의 유력은 불안정하다.
유력이 떨어진다는 건 변신 여우에게 죽음을 뜻한다. 당장이라도 사그라질 듯한 촛불 같은 호노카의 유력을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횃불로 키우려면 오로지 둔갑을 거듭하며 유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얼마든지 인간들을 속이는 일이 가능했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인간들이 사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면서 오며 가며 가볍게 인간으로 둔갑하곤 했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어쨌든 안지가 생각한 방법 덕분에 우리도 안정적으로 둔갑할 수 있게 됐군. 밖에서 토방으로 들여온 대여용 자전거를 손질하고 있던 구레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다음에는 10대 남자의 외모를 대여하는 손님이 왔으면 좋겠는데. 세탁소에서 찾아온 파티용 드레스를 유리 진열장 안에 정리하면서 사와카가 대꾸했다. 마토의 유력도 부쩍 약해졌으니까. 안지의 무릎 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마토에는 흥분한 듯 코를 킁킁거렸다. 호노카가 외모 대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어린 여우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모양이었다. 아무래도 유력이 약해졌을 때는 여우의 모습으로 있는 쪽이 편하다.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는 일은 의외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너무 흥분해서도 안 되고 또 무기력해져도 안 된다. 그렇다고 둔갑을 멈추면 변신 여우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안지는 여우들이 사람으로 둔갑해 인간 세상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외모 대여점 변신 가면을 열었다. 생전에 만난 적도 없던 할아버지에게서 넘겨받은 변신 여우들을 위해. 있잖아, 안지. 호노카 왜? 만난 적도 없는 할아버지 부탁 같은 건 왜 들어준 거야? 사와카랑 구레아가 제멋대로 데리러 온 거지. 할아버지가 안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말이야. 아휴, 황당하지 않았어? 그런 생각한 적 없는데.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안지는 대답했다. 만나보고 싶기도 했고. 어째서? 우리 집에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거든. 굉장히 근사한 분이었지. 알고 있다. 손오지는 멋있었다. 새하얀 백발도, 고목 같은 팔도, 중저음의 목소리도, 오랜 숲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던 모습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손오지 아내는 젊어서 세상을 떠났다. 아내의 친척에게 맡긴 아이는 도쿄에서 자랐는데 바로 안지의 엄마였다. 할아버지 옆에 살고 싶은 마음에 대학도 일부러 이 근처로 택한 거야. 대학에 입학하면서 혼자 살기 시작한 아파트로 사와카와 구레아가 안지를 데리러 왔을 때 손오지는 이미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머리맡에 앉은 손자 안지에게 손오지가 의식을 치르던 때의 광경은 호노카도 잘 기억하고 있다. 손오지의 입속에서 튀어나온 여우를 입으로 뻐끔 받아들여 봉인한 순간부터 안지는 변신 여우들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제 아무리 할아버지라고는 하나 전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 선뜻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 호노카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안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시바타 씨가 매일 했었듯 얼굴만이 외모의 전부가 아니라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우를 흔쾌히 받아준 안지는
의외로 멋진 사람인지도 모른다. 우릴 위해 노력해주는 면도 있으니까 이제 새침하게 구는 짓은 그만두자.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안지가 불쑥 말을 걸었다. 호노카, 무슨 말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습관처럼 톡 쏘아